금전 채권 1억 원 못 받아서 집행하는 거. 비금전, 금전이 아닌 거 인도 청구, 등기 청구, 뭐 이런 것에 대한 집행. 그 다음에 뒤편에 가서 보전, 처분에 대한 재판인데 여기 사이에 요거 하나 있어. 책을 보면 책 내지 조문 뭐 하여튼 여러분이 저당권 같은 거, 응? 이런 거, 즉 담보권 요거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민법 요 담보권. 그 다음에 유치권은 유치권 그 자체는 유치하는 권리라서 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인도 청구하는 것도 아니지. 이 유치권은 사실은 돈 받는 게 아닌데 경매 청구를 허용해. 경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서 경매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이 유치권은 뭐냐면 이것을 경매를 청구해서 금전으로, 왜냐하면 유치는 이제 어떤 물건을 유치하는 건데 이게 불편하면 경우에 따라서 금전으로 바꿔서 그 돈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경매 청구권을, 민법에서 아마 경매 청구권 주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집행하고 연결돼. 저당권은 예컨대 돈 1억 원 빌려주고 1억 원에 대한 담보로서 저당권을 이제 저당권자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1억 원 자체를 못 받아서 1억 원 자체를 판결 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한다. 이런 개념도 있는데 담보물권이라는 게 우리가 뭐니? 그 제3의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채무자가 자기 물건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지. 그러면 요 담보권 설정 그것으로 이제 집행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실행이라는 말을 쓰지. 담보권을 실행하는 거지. 그 실행을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집행 이것을 대부분 준용해. 그래서 만나는 거야. 다시 정리해 줄게. 일단 여러분이 물권법에서 저당권, 전세권은 뭐 용익권적인 성격도 있지만 이런 담보권, 그다음에 유치권 이런 개념에서 이게 집행하고 왜 연결되면서 나오냐면 이 저당권을 그 저당권 자체, 저당권은 물적 담보를 걸어 놓은 거잖아. 인적 담보로 건 거는 보증인 뭐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 물적 담보로 걸었는데 이 저당권을 1억 원에 대한 자체는 반복적인 설명이지만 그 자체는 금전 채권으로 1억 원 채권을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한다. 이런 개념이 따로 또 있으려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저당권을 실행해서, 그럼 저당권을 실행해서 즉 경매 절차, 강제경매 절차처럼 이 저당권 대상물을 경매 붙여서 거기서 2억이면 2억에 팔리면 1억 원을 빼간다. 이런 개념이지. 그때 강제경매라는 것이 준용되지. 다시 유치권은 그 자체는 유치권 자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매를 왜 신청하냐면 유치권으로서 행사하는 거가 불편하니까 이걸 경매를 해서 그 금전에 유치권을 작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런 경매에 대해서 진짜 드라이한 경매, 본래의 목적이 아닌 드라이한 형식적 경매라고 불러. 이때 유치권의 경매를. 그래서 그걸 보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책으로는 17-1
17-1. 그래서 총괄적인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옆번호가 지금 어떻게 부여되는지 이제 어렴풋이 알겠지. 한 챕터 한 챕터 부여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챕터의 내용이 아주 큰 몇백 페이지까지가 있는 게 아까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아주 큰 분량의 옆번호 붙었었던 거지. 요 저당권 실행은 18-18이라는 옆번호가 붙었네. 이 옆번호를 붙인 건 외국 측에서 간혹 가다 보고 법학에서는 요새 조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페이지 이런 게 매번 바뀌니까 옆번호로 쓰는 거지. 하여튼 저당권 실행이 18번 옆번호 붙었네. 그 다음에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 이제 아마 19번이 붙었을 텐데 이 19번이 형식적 경매에 대한 게 있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물권법 등에서 경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게 중요하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은 여기서는 본격적인 내용은 아니야. 앞에 부동산에 대한 집행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을 준용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여기서 조문도 몇 개 조문 없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전 처분이라고 해서 19 다음에 20번 넘버링 붙은 부분으로 넘어가서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한 번도 내가 입에서 용어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가처분은 가처분인데 조금 더 특수하게 여러분 어디선가 이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런 것 등도 볼 수 있는 거야. 응?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주주총회 결의한다든지 또는 요새 재건축 같은 거 보면 뭐 주택 그 재건축 조합 회의를 하는데 총회를 하는데 반대파 등이 막 이거 뭔가 문제 있다고 걸렸는데 다음 주에 막 총회를 해서 뭐가 결정되면 급하잖아. 그러니까 그 총회를 못하게 금지하려는 가처분 같은 걸 걸어서 하는데 이 가처분은 이런 재산에 대해서 빼돌리는 아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처분 금지 가처분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 총회 자체를 본래 소송에서 무효화시켜서 열지 못하는 거가 지금 시급하게 일주일 뒤에 열릴 거니까 본격적인 싸움으로 판결 절차로 못 열게 하는 거는 시급하니까 지금 못 열게 하는 그 임시의 지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구하는 가처분. 이런 개념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 이게 넉넉하면 가처분 걸어서 그 결론에 따라서 못 열게 되는 건데 이게 막 지금 당장 필요하면 어떻게 되니? 그런 등등해서 등장하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가처분의 하나의 예인데 어디서 추가적인 설명이 붙냐면 만약 지금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좀 아까 설명한 게 22-36에 있네. 옆번호 22-36. 그래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옆번호 22-30, 옆번호 22-30에 있는데 그런 가처분은 가처분인데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게 본소송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와 마찬가지 지위를 부여한다고 해서 임시의 지위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야. 다시 한번 가처분 중에 구별해봐. 일반적인 가처분은 뭐야? 자기가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어디다 빼돌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가처분인데 반해서 지금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결과물을 본소송에서 원했던 결과물을 지금 가처분으로서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의미에서 임시, 그렇지만 임시는 임시지 가처분이니까 지위를 뭐야? 본래의 소송에서 얻어낼 결론을 지금 땡겨서 부여되는 결과가 된다.
점유 이전 뭐 금지 가처분 이런 거는 뭐야? 내가 그 물건을 지금 손에 당장 넣게 해주는 게 아니라 손에 넣게 되는 소송에 따른 판결이 얻어질 때까지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이잖아. 구별할 수 있겠어? 일반적인 가처분과 그 가처분 중에 또 하나 카테고리로 특별히 더 말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지위를 지금 단계에서 임시로 결과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 되겠지? 그게 지금 22-30에 있네. 됐어? 이렇게 해서 지금 책을 다 리뷰를 했어. 어려워. 이게 되게 겁이 무미건조하지.